이 크레아틴과 탈모의 영향은 제 머리 빤히 쳐다보지 마요.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자, 빡에게 물어봐 코너입니다. 자, 빡에게 물어봐. 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코너이자 이 최근 저희 영상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이 대답하는 코너. 그렇죠. 바로 Q&A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금주간 영상을 보면서 이 궁금했던 내용들 매주 찾아오는 빡에게 물어봐 코너에 그 답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았어. 자, 첫 번째 질문. 이 단백질 보충제도 신장에 안 좋을까요? 네. 단백질 보충제가 일단은 신장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 소화 과정에서 요산 같은 독성 물질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독성 물질이 이제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에 많은 부담을 주는 퓨린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긴 하지만 이 신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이 보충제도 삼가하는 게 좋고 섭취하시더라도 전문가의 상담하에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 자, 다음 질문. 크레아틴 섭취 타이밍도 알려주세요. 크레아틴 섭취 타이밍. 일단은 크레아틴은 운동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아틴의 섭취 의도 자체가 근육 내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크레아틴을 운동 전에 섭취할 경우에 퍼포먼스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 전에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있고 운동 전에 크레아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이 빡빡이 아저씨도 부스터 드시나요? 부스터. 아니요, 저는 일단은 따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복합 부스터 제품을 챙겨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동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운동 전에 카페인 200이랑 200mg이랑 이 타우린 5g을 단일로 섭취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좋았어. 자, 네 번째 질문. 빡빡이 아저씨는 크레아틴 어디 거 드세요? 자, 크레아틴. 일단 정말 많은 크레아틴 제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2kg에 28,000원밖에 하지 않는 가성비 최강 산사의 SNA사의 퍼포먼스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고시생인데 크레아틴 먹으면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나요? 일단은 크레아틴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평소 운동량이 많으시거나 어깨 결림 등의 이제 신경통, 근육 피로 등이 나타난다면 이 비타민 B를 먹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 브라보. 왜냐면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에 이 체내의 에너지 생성과 이 대사를 돕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이 과도하게 복용해도 어차피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안전한 편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이 크레아틴과 탈모의 영향은? 오케이. 자, 우선 탈모의 원인 중 하나가 이 남성 호르몬 대사차에 있습니다. DHT. 그런데 이제 크레아틴이 이러한 남성 호르몬의 대사체의 수치를 증가시켜서 탈모를 유발할 수는 있는데 의혹이죠, 그죠? 유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연구 결과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3g씩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 머리 빨리 쳐다보세요. 속상하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밀리터리 프레스를 할 때 어깨에서 뚝 소리 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실 때 이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면 이제 어깨 조직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회전근개 운동과 전거근 운동 그리고 승모근 활성화 운동을 한번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았죠. 오케이, 자, 다음 질문. 자, 턱걸이 하면 어깨보단 늘 팔꿈치 안쪽 인대 부분 통증이 오고 만성적으로 오래 가는데 개선책이 없을까요? 이제 팔꿈치 이외에 이제 견갑대나 흉추 등의 이제 관절 움직임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내측 측부인대의 이제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전완부, 그러니까 특히 척측 수근 굴근 같이 이 팔꿈치 안쪽에 위치한 근육들도 좀 강화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외에 인대를 제외한 근육들이나 신경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제가 딱 잘못된 자세로 턱걸이를 하다가 이 목, 어깨 다친 이후로 완전히 호전이 안 되는데 좀 저런 상황에 좋은 스트레칭 알 수 있을까요? 유유. 일단 한번 부상을 당하게 되면 우리 몸의 움직임 시스템은 이제 전부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포맷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마치 그 컴퓨터가 맛이 가면 이제 포맷을 해주고 다시 재설치를 하듯이 이 어깨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견갑골, 다시 말해서 날개뼈의 포맷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또 이제 저희 할 일이 늘었네요. 그죠? 곧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다음 질문. 라운드 숄더의 경우 딥스 같은 거 타면 이 어깨 충돌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라운드 숄더가 있는 상태에서 벤치프레스나 수영, 풀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라운드 숄더가 있을 때 뭐 벤치프레스나 수영 그리고 뭐 풀업을 해도 되냐? 약간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라운드 숄더 자체가 이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진 않아요. 네, 다만 라운드 숄더 같이 체형이 틀어진 경우에는 이 상체 근육의 밸런스가 전부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어떤 운동을 하던 그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이 부상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형이 많이 틀어지신 경우에는 이 과격하거나 힘든 운동은 좀 피하시고 이 교정 운동과 가벼운 운동을 좀 병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았어. 자, 다음 질문. 부상 위험 줄여주는 안전한 악력 훈련법도 있을까요? 이 실기 준비하는데 악력 측정 종목이 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제 질문자님의 체력 수준이나 이 하고 계신 운동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좀 답변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좀 악력을 기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봉 매달리기나 이 파머스 워크라는 운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 철봉에 30초도 못 매달렸었는데 꾸준히 강도를 조금씩 올려나가면서 뭐 30초가 1분이 되고 뭐 중량 달고 이제 매달리기, 뭐 한팔 매달리기 점점 이렇게 좀 부하를 늘려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파머스 워크, 농부의 걸음 이제 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걷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질문. 자, 턱걸이 보조할 때 무릎을 잡아주는 건 어때요? 그렇죠. 이제 이번 영상에서 그 턱걸이 보조할 때 뭐 허리를 잡아주거나 발목을 잡아주면 이 허리가 꺾여서 어깨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제가 했었죠. 이 무릎도 발목을 잡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안 좋습니다. 일단 광배근 부위를 잡고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가장 좀 안전한 보조 방법이니까 이 턱걸이를 보조하실 때는 광배근 부위를 잡고 이렇게 받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 자, 이렇게 총 12가지 질문을 조금 받아봤는데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매주 꾸준히 이렇게 빡에게 물어봐라는 코너로 이 금주에 올라갔던 영상들에 대한 조금 많은 질문들을 토대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코너를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요호호!